어디서 들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ISA 통장에 예금 가입하면 비과세 된다. 이 얘기 진짜 많아요. 제 ISA 계좌 영상에도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할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ISA 계좌에 정기예금 가입했다, 비과세로 가입했다 이러면 그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면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마치 어떤 얘기로 느껴지냐면 명품 가방을 샀어. 근데 방구석에만 놓고 있어. 포르쉐 사서 1년째 주차장에다 주차만 해놓고 있어. 에비앙 생수 산 다음에 비싼 거 산 다음에 라면 끓여. 이런 느낌이에요. 왜일까? 왜? 뭐 이유가 있죠. 어쨌든 얘기를 하기 전에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은 이거예요. 첫 번째, 현금 10억 이상의 자산가. 두 번째, 은퇴가 3년도 안 남았다. 세 번째, 1년 뒤에 목돈이 필요하다. 뭐 목돈 필요한 이유가 많겠죠.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집 마련 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ISA 계좌를 정기예금으로 굴리셔도 뭐 나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Not bad. 나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돈을 그냥 굴리고 싶다. 잘 굴려서 나중에 언제 쓰고 싶다. 이런 걸 거예요. 단기 자금들이 아니실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ISA 통장을 그냥 정기예금으로만 굴리겠다? 이거는 진짜 답답해요. 최소한 제 구독자분들, 머니아이 구독하시는 분들은 돈을 좀 잘 모으고 잘 굴리고 싶다 이런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ISA 계좌는 정기예금으로 굴리시면 안 됩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은행 방문하셔서 ISA 계좌 신탁형으로 만든 다음에 정기예금 가입해달라 하시면은 됩니다.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제 영상 중에 ISA 계좌 설명드린 영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비추천하는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비추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이것도 좀 설명하기 전에 그냥 무작정 비추천한다. 이것만 알고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재테크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뭔가 이 실력을 늘리고 하실 때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냥 뭐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해서 그거 한다. 이게 아니라 사실을 알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내 실력이 늘고 자산이 느는 거죠. 실력이 늘고 자산이 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말씀드리고 요 흐름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아셔야 될 사실은 1번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총 1억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억 원 만들려면 5년 동안 넣어야겠죠.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자소득세라고 해서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배당을 받든 예금을 가입하든 적금을 가입하든 15.4%를 떼요. 이자에 대해서 15.4%를 뗍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가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예요. 세 번째, ISA 비과세 혜택은 200만 원까지입니다. 서민형의 경우 400까지예요.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아셨고 이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짜리 예금에 가입했어요. 2천만 원 넣었습니다. 그러면 세전 이자가 한 102만 3천 원 정도가 나와요. 이자 과세가 15만 7천 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ISA 계좌를 가입을 하시고 예금으로 이렇게 굴렸다 하면은 15만 7천 원의 혜택을 보시는 거죠. 근데 이게 비교를 해보자면 네 번째 사실을 추가할게요. ISA 계좌의 목적은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2천만 원 투자를 해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200만 원 정도예요. 그쵸? 간단하게 생각해서 원래는 15.4% 떼면은 약 30만 원 정도가 나갈 거예요. 얘는 이제 15만 7천 원, 얘는 30만 원. 혜택이 더 크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이 얘기 하실 거예요. 10%도 힘들다. 투자 모른다. 이 얘기 하실 거예요. 제가 재생 목록에 이 예적금 탈출하는 거 총정리도 해놨고 그 다음에 제 동생 돈 굴리는 것도 얘기를 해놨어요. 유튜브에 머니아이 검색하신 다음에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은 투자를 모른다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보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겠죠. 경제 상황 안 좋다. 투자 안 한다. 10%도 어려워. 이런 분들이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도 막 엄청 똑똑하고 막 무슨 뭐 워렌 버핏 같은 피터 린치, 워렌 버핏 이런 거장이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투자를 해요. 여러분이 예적금으로 계속 돈을 굴리는 것처럼 1년 예금하고 3년짜리 예금하고 적금도 10년째 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그냥 투자자들도 그냥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든 나쁘든.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달 11월 16일 기준으로 재수익률이 6.8%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평균 수익률이 3.7%예요. 11월 한 달 동안, 한 달.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익은 나더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투자 안 한다. 이 얘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냥 투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 정도의 수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워렌 버핏의 수익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은 막 연 30%씩 뭐 전업 투자자 누구처럼 막 2배, 3배, 10배, 20배 뭐 100만 원으로 1억 만든 법 뭐 이런 거를 보셔서 그렇지 그냥 평범한 투자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이 예적금을 하셔서 투자를 하는 게 생소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워렌 버핏 수준은 물론 어렵겠지만 그냥 평범한 투자를 먼저 시작하겠다. 적금 다음 단계 투자를 하겠다. 이거는 생소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잖아요. 진짜 뭐 제 수강생 중에는 70대 중반의 아버님도 있었어요. 70대가 두 분이나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수강생 중엔 70대도 있었습니다. 여튼 넘어가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더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ISA 계좌는 손익통상 기능도 있습니다.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봤어요. 근데 CJ제일제당 주식은 마이너스를 봤어요. 그래서 총 합산 내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삼성전자는 이익을 봤으니까 여기 세금을 떼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ISA 계좌를 활용을 하시면 내가 총 마이너스 봤다? 그럼 세금을 안 떼요. 이게 손익통상 기능이에요. 예금으로 ISA 계좌를 굴리시면은 손실 볼 일이 없으니까 이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분리과세 기능도 있어요. 아까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라고 했죠? 그거 이상 내가 이익을 보더라도 9.9%로 분리과세 받을 수가 있어요. 혜택이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TMI인데 자산이 크신 분들이 분리과세가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분리과세 기능이 있고 예적금을 했을 때 분리과세 기능을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일곱 번째, 예적금은 대체제도 있습니다. 이런 비과세에 가까운 세금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면 농협, 축협, 뭐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 가셔서 나 세금무대 받고 싶습니다. 세금무대로 예금적금 가입하고 싶어요 하면은 3천만 원 한도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3천만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와이프 거, 남편 거, 우리 가족들, 뭐 우리 애들 중에 성년 된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1인당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뭐 6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두 번째, 65세 이상이다. 그럼 비과세 저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체제들이 있어요, 예적금은. 여덟 번째, ISA 계좌는 수수료를 뗍니다. 신탁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거는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거를 가져온 거예요. 뭐 그 은행에서 갑자기 뭐 이벤트를 한다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공시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들만 봤어요. 증권사는 못 보고. 농협은행이나 이제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떼가지 않았는데 여기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0.1%에서 0.2%까지 이 신탁 보수라고 해서 보수를 가져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2천만 원 넣었다. 그러면은 0.1%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원 정도는 떼가는 거예요. 아까 예시로 들었을 때 15만 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2만 원 떼가니까 2만 원 떼가서 총 이제 13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기분이 나쁘죠. 내가 생각했던 이자보다 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8가지 사실이나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ISA 계좌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예금도 할 수 있는데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세금 이익이 크다. 세금 이익이 예금으로 하면 적다. 손익통상 기능, 분리과세 기능 이런 것들도 투자를 했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얘는 기능 활용이 안 된다. 적거나 안 된다. 그 다음에 투자는 대체제가 거의 없다. 연금저축이나 이런 것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노후 은퇴할 때까지 굴려야 되니까 ISA 계좌처럼 뭐 3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비과세 혜택 계좌가 잘 없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활용하기 어려워요. 대체제가 없어요. 근데 대체제가 있죠. 설명드린 것처럼. ISA 계좌는 장기 투자 목적인 것처럼 만약에 내가 돈을 넣었다. 그러면은 3년 이상 투자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토해내야 되니까 그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장기 투자가 돼요. 근데 예적금은 ISA 계좌에 안 넣으시더라도 그냥 예적금 장기로 하시잖아요. 1년 적금하고 2년째 예금이랑 적금하고 5년 뒤에도 예금 적금하고 있고 10년 뒤에도 예금 적금하고 있고 그냥 알아서 장기 투자 되잖아요. ISA 계좌는 좋아요.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ISA 계좌는 명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명품을 왜 방구석에만 두는지, 왜 포르쉐를 1년째 주차장에만 두는지, 왜 에비앙 생수 사가지고 라면을 끓이는지, 왜? 나는 왠지 모르겠어, 왠지. 이해가 안 돼.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워렌 버핏 수준은 어려운 거예요. 적금 다음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쉽다라고 써놨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생소한 것뿐이죠. 이거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ISA 계좌로 정기예금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나는 머니하이 생각이랑 다르다. 나는 투자가 뭐 엄청 어려운 거다. 그냥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맥락상 ISA 계좌라는 명품을 정기예금이라는 효율이 낮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